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희자입니다.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8월달 좋았고 유럽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2년 내 제일 좋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이 ISM 제조업 지표를 발표하게 될 텐데 만약 미국까지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밤 호조세를 띌 경우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과 유럽 이렇게 이른바 G3 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약 2년 만에 미국과 중국, 유럽 경기가 모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미국은요, 바로 지난밤에는요, 노동절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9월 첫 거래일 때문에 한 박자 쉬고 가게 됐지만 역시 묵직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오늘 밤에 예정돼 있으니 9월 첫 거래일 이 지표와 연동돼서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제조업 지표가 호주세를 띠면서 유럽 증시는 어제 노동절 관련해 휴지않았거든요. 반등을 했는데 꽤나 큰 폭의 반등이 포착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는 사실 장중에 2%가량 오를 뻔했었는데 약간 눌린 것이 1.8% 급등이었고요. 4천선 회복시켜 놓았죠. 영국도 1.5% 가까운 반등, 독일이 1.7%나 급등했습니다. 네, 8월달 유럽 쪽의 제조업 지수 확정치가요, 약 2달 만에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26개월 내 최대폭의 확장세를 띄었다고 하는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중국에 이어서 유럽이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펀더멘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잠깐 아시아 증시 상황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일본의 상승폭이요, 유럽보다 더 큽니다. 2%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8%, 우와, 13,958선입니다. 어제도 사실 1%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상승으로 13,570선 회복했었는데 오늘은 13,962포인트, 지금이 고가 정도이고요. 지금 14,000선 회복을 니케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운 급반등을 해내는 일본 증시.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심스러운 거는 엔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99엔대 확실하게 좀 들어가면서 99.4엔대까지 장중에 진입했었군요. 엔화 약세 힘입어서 니케이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장의 모습 한번 볼게요. 오늘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지표가 나왔는데 중국은 0.6%, 7%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2100선의 안착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제 상해 종합지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일에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국가통계국에 이어서 HSBC 집계마저 생각보다 괜찮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장은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빠지지 않았지만 제자리 걸음 정도로 2098포인트인가에서 끝났었거든요. 2100에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죠. 오늘 또 다른 지표가 나왔는데 물론 중국은 제조업 지표가 중요합니다만은 비중이 좀 적지만 중국의 8월달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 역시 괜찮았습니다. 전달보다는 약간 떨어진 수치지만요. 53.9를 기록해서 여전히 50을 넘는 경기 확장 국면이 어디에서도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 다른 말에 서비스업 지표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장이 오늘 다시금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역시 상승폭은 일본보다 좀 미미한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중국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중국의 8월 지표가 제조업 다 좋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까지 좋으니까 9월 달에도 제조업 회복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하나요. 두 번째 전망은요. 중국의 GDP 성장률을 7.5%까지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중국 경기 자체의 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코스피의 현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1930선 위로 훌쩍 올라왔네요. 어제 종가보다도 또 10포인트 더 챙겼습니다. 0.5%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3거래 만에 소폭 쉬면서 갔는데 오늘 재차 하루 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940선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30선대 중후반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는요. 30선 살짝 웃돌았었는데 의외로 약간의 눌림목 이후에 40선 터치했다가 다시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을 보내고 있네요.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는데 1,000억 정도 현물 순매수. 지금 나쁘지 않은 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종가기준 1,000억이 안 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매수 강도가 살짝 떨어진 모습. 물론 그 전에 워낙 많이 강하게 샀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혹은 살짝 매도로 전환해도 할 말 없는 우리입니다만 오늘 다시 매수 강도를 어제보다는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살짝 포착되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 1,900 위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산 만큼 개인들의 차실현 매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부분은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프로그램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400계약 정도 선물을 소폭이지만 사주고 있는데 오늘 선물 지수는 뭐 좀 조용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일별 프로그램 종합을 좀 보시겠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1,000억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이미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비차익 쪽의 매수가 훨씬 더 차익 쪽보다는 많았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베이시스보다도 바스켓으로 우리 한국 주식, 한국물을 사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두드러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0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보기 이전에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528선, 오늘 530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 530선 터치는 장중에 못했습니다. 코스닥 분봉 한번 보시죠. 자, 520선 정도에서 출발했었고요. 계속 그 정도의 등락을 아주 좁게 보이고 있죠. 지금 소수점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늘 변동폭이 작았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좀 조용하게 어제보다 약간 3포인트 정도 더 높이면서 반등을 이틀째 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세 개의 주요 주체가 모두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이 됐었지만 현재 누가 매도로 전환했느냐? 아이고.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했네요. 어제 기관이 많지 않았지만 7거래일 만에 일단 종가 기준 순매수 컴백하는 데는 성공했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까지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아직은 뭐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기관이 재차 매도로 돌아선 점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외국인 어제 매수에 이어서 이틀 연속 사고요. 뭐 개인들은 지금 계속 코스피 팔고 코스닥이 언제쯤 반등할까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원대가 확실하게 붕괴됐죠. 오늘 환율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5원 정도 급락하면서 1,095원 70전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한번 흐름을 좀 보여드리죠. 오늘 분봉의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한 때 1,094원까지도 깨는 그런 모습이 6원 이상 오늘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급락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좀 낙폭을 약간 줄이긴 했는데 어제 9원 50전 거의 10원가량 하루 만에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급락세가 좀 진정되는가 싶었었는데 오늘 추가로 급락하면서 사실상 넉 달러 최저 그러니까 5월 저점인 1,083원까지도 기술적으로 조금 열려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재료인즉슨 분명하죠. 첫 번째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되니까 위험자산 투자가 지금 더 활발해지면서 우리 아시아통화, 특별히 한국통화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보셨다시피 거래소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뭐 비차익을 중심으로 하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또 한 가지를 굳이 꼽는다면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일 10원 가까이 급락했던 것 조선업체,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몰린 탓이었다라고 했는데도 전일의 급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조금은 특징적인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죠. 다만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잠깐 차트 좀 다시 보시겠어요? 제가 늘 강조해드렸듯이 이번 주 증시 전망할 때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박스권의 최하다, 넉 달러 최저까지 밀려있는 원달러 환율. 그만큼 원화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상단은 사실상 꽤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1,126원 정도이고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달러화 쪽에 미국 자산 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약간 지금 밑꼬리를 1,093원 정도에서 달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100원을 회복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이제 약간 수급상으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큰 재료이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보고서는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턴하면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 적어도 1,100원대는 쉽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코스피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봤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135만 원대 일단 좀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인가요? 독일 쪽에서 가전 박람회 이제 갤럭시 기어 손목시계도 공개한다고 하고 이제 노트 3도 공개가 될 텐데 일단 조금 조용한 모습. 일단 선침의 한쪽에 이제 바람은 한번 흘러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약세네요. 어제 꽤나 빠졌었는데 장중이 3%대 빠졌었다가 낙폭은 크지 않았었죠. 재밌는 건 현대차의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아차가 조금 흔들리고요. 현대모비스가 1.6%대 하락인데 잠깐 좀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만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자, 수급은 따로 안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차에는 어제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습니다. 어제 바로 직전에는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죠. 자, 현대차 어제 한 3% 낙폭이 있는 듯했지만 종가상으로 1.8%밖에 빠지지 않았었고 오늘 역시 1%대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듯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래봤자 한 5일선 정도에 걸쳐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노사 간의 임단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23차 협상이 될 거고요. 결과는 원만하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언제나 연례 행사처럼 있는 그런 임단협.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제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오늘 만약에 5일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한 21선 정도까지 처질 가능성 23만 원대, 24만 원대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더 보여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흔들리지만 꽤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타이어인데요. 이어서 한국타이어 모습 보실까요? 한국타이어가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0.8%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한때 고가는 62,000원권역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말고요. 한국타이어 차트 한번 열어 보여드리죠. 사실상 6만 원대 요거도 이제 매물이 조금 두터운 그런 편인데 오늘 한번 뚫었었다가 역시 매물대 다시 좀 갇히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 갭 상승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급등이 조금 시작되는데요. 한국타이어는 좋은 소식이 있죠. 지금 벤츠 사실상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 수 있는 S클래스, 신형 뉴 S클래스의 한국타이어에 새로운 타이어가 공급된다라는 좋은 체결 소식,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 일반 자동차 주와는 달리 선전하고 있는 이유 충분해 보이죠.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또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발주를 내는 선주가 많이 몰려있는 조선 섹터는 오늘 또 얼마나 온기가 돌는지요. 오늘 활짝 웃고 있네요. 예, 잇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4.5%대나 급등. 오늘 외국계 쪽에 매수 창구 많이 눈에 띄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더 4% 급등합니다. 삼성중공업이 2.5%대 상승하면서 약 한 4만 원대 주가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전일 약간 장중에는 흔들리고 종가상으로도 밀렸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냈죠. 1조 원가량의 LNG 2척, 그다음에 드릴십 1척 정도 수주했다라는 소식. 어제는 장중에 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뭔가 수주 얘기를 자꾸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진정 정말 수주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목표치 수주 잔량의 빅4 정도 그룹이 7, 80% 정도 다 채워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업황에 대한 개선 조짐이 수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추가 상승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STX 그룹주도 한번 보죠. 잠깐 조선해양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펜오션이 상한가 들어간 이후 산업은행 쪽에서 펜오션을 인수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펜오션이 아침부터 상한가 가져왔고요. 나머지 지주회사 STX 비롯해서 STX 엔진까지 최소한 6%대 상승세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어제 5% 급등했었던 한국가스공사가요. 오늘 추가 상승을 합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제 5%, 오늘 또한 5% 육박하는 한국가스공사가 6만 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국타이어하고 주가가 동일해졌고요. 한진해운이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벙커스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상반기 굉장히 좀 실적이 부진하면서 영업 손실이 났지만 3분기부터는 빠르게 또 흑자로 턴할 수 있다는 기대감 오늘 한진해운의 급등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는 왜 준비했냐면요. 잠깐 포스코의 차트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시가총액에서 살짝 흘러갔는데 최근에 포스코 얘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계속 조정을 좀 보였었고요. 아주 지루한 기간 조정,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제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국제강이 오늘 신고가를 향해서 조심스럽지만 아주 더딘 그러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또 하나 철강 섹터에서 굳이 철강이긴 하지만 자동차로도 볼 수 있는 현대하이스코가 훨씬 더 빠르고 또 지난 5월 눌림목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거, 철강 내에서 온도차가 조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어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는요, 최대 주주가 한 3만 주 정도 매수해준다라는 호재성 뉴스에 오늘 3% 정도 급등하는데요. 웅진홀딩스는 웅진식품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미 급등했었고요. 오늘 약간 하락 반전하는 듯 했는데 다시금 상승 전환. 어쨌거나 보합 정도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잠깐 종근당 바이오 차트 보시죠. 자, 종근당 바이오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7월 말에 한번 급락했었죠. 이때 거래량이 한번 실렸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했지만 역시 15,000원대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최대 주주 3만 주 매수라는 호재성 뉴스에 다시금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15,000원권역대 딱 이평선 파란 선도 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렇죠? 15,000원 정도까지만 박스권 보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주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될 텐데요. 셀트리온이 보합권이네요. 어머마, 셀트리온이 어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세, 그리고 바로 그 직전은 하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빠르게 상으로 올라가면서까지 하한가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던 셀트리온이요. 오늘 장중에 4% 오르다가 상승폭 다 반납하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잠깐 셀트리온은 수급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은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을까요? 지금 셀트리온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을 때 누가 샀죠? 기관이 샀고 상세하게 한번 본다면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매도 규모가 잠깐 줄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는 한 셀트리온의 급반등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어제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의 상승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닥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소폭 상승하고요. CJ 오쇼핑 역시 그런데 파라다이스가 2% 넘게 하락합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요. 파라다이스는 시간 관계상 수급은 안 보겠지만 외국인들의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됐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한번 차트 열어볼게요.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눌림목 조정 이후에 꾸준한 반등세를 보여왔고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었는데 이평선 몰리는 구간에서 오늘 약간 2%대 23,000원 안착 못하고 눌리는 모양이지만 전문가들은 눌림목 조정이니까 충분히 이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손절가는 상당히 명확한데요. 화면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던 그 자리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한 21,500원 정도 손절가 놓고 충분히 분할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생각을 옛날로 좀 뒤집어 보면은요, 효성이란 종목도 기억나시죠? 갑자기 급락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됐었고 최근에 효성 단기 트레이딩해서도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수급 주체를 잘 보셔야 할 필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조금만 더 보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JEN은 조용한데 오늘 GS 홈쇼핑 조금 CJ 오쇼핑과 같이 올라오고 포스코 ICT가 1.4% 반등하고요. 파트론이 급락합니다. 파트론은요, 사실 기관이 바닥권에서 한번 만졌고요. 그다음에 그 만진 거를 외국인이 바통을 받았고 다시 최근에 기관이 받는 듯 했는데 어제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급락. 어제 급락을 누가 시켰는가? 원래 바닥권에서 잡아줬던 기관이 시켰습니다. 오늘 추가 급락하는데 또 기관이 판다면 파트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파트론은 안타깝게도 수급이 계속 꼬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잠깐 포스코 ICT 볼까요? 포스코 ICT는요, 오늘 조금 추천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화면은 딱히 가격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한 11,000원대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줄 수 있다고 해요. 11,000원은 한 번도 못 본 가격이죠. 신고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포스코 ICT도 올라오는 61선이자 사실상 상승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9,000원 정도 손절가 놓고 11,000원까지 매매해보시면 포스코 ICT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특징주로서는 한 6가지 종목 정도 준비해봤는데 유원컴텍이요,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원컴텍은 스마트폰 삼성전자 쪽에 납품도 하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에 곧바로 납품을 하면서 다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유원컴텍은 중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유원화양이라고요. 아시겠지만 중국 자회사가 또 증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유원컴텍 많은 추천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유원컴텍 잠깐 보시면요, 현재 가격보다 약간 아래인 적어도 6,600원대 정도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었고요. 만약에 이 이평선이 몰려있는 유원컴텍이 7,100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급락하기 이전 가격, 6월 달에 약간 버텼던 가격인 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신규 매수는 오늘보다 약간 눌렸을 때 7,100원 돌파하면 8,000원까지 홀딩입니다.
네, 이번엔 성호전자. 성호전자는 지금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LED 전원 공급 장치, 조명과 관련된 그런 장치에 대한 수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매출이 한 100억대 정도로 올라설 거라고요. 이전까지 작년에 연매출이 한 30억 정도였는데 삼성하고 손을 잡으면서 매출이 3배가 뛴다는 얘기입니다. 성호전자, 오늘 만약에 상이 살짝 풀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톱텍은 2분기 실적 나왔어요. 분기 4장 최대 실적, 깜짝 실적 나오면서 4%대 떠 있고요. TK케미칼은요, 지금 스판덱스 시황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향후에 원재료 가격도 좀 안정화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성TC, 동양기전, 사실 캐터필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기계 쪽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이 좀 동반해서 오르는 게 특징이어서 동양기전까지 좀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가 3개가 꿈틀거려요. 차례차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봇주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에 37조 원의 돈을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34조인가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상 이 로봇 관련된 투자에 쓸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동부로봇 모습, 큐렉소도 10% 급등, 로보스타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죠. 자, 두 번째 오늘 들썩이는 테마는요. 바로 방역주입니다. 이탈리아에서요. 변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멀리 이탈리아긴 하지만 또 충분히 한번 들썩이는 그런 재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글벳이 10% 조금 안 되는 상승. 안타깝게도 상한가를 치는 종목은 오늘 방역주 가운데서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DMG 테마인데요.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을까 싶었는데 투자 주의 조치가 나왔죠. 일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도 특징이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릴 텐데 코스피 차트 열고 시장 팁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의 입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으로 여러 차례 거론된 것이 바로 1940선입니다. 지금 35선이고 장중한 때 40선을 터치했었는데요. 1940선이 왜 중요한가? 잠깐 차트 보실까요? 한번 8월 고점이 1940 언저리이기도 하지만 201선이 핑크색이 위치한 자리가 1940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딱 걸렸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9월달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으면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밌는 거는 환율이 급락하는데 이걸 굉장히 좋게 보신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물을 사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서 상당히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박스권을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도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드로 얘기를 돌리면요. 미국까지 오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질 경우 G3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 굉장히 묘하죠. 코스피는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 민감주를 살려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싸게 사야 되죠. 조정시 매수. 절대 양봉의 추격 매수에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 중소형주 갖고 있는데 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뒤늦게 대형주로 뭐 이제서야 교체 매매나 중소형주 다 버릴래라고 하는 거 너무 늦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조금만 인내를 갖고 더 매매해보자. 특별히 낙폭과대된 바이오 섹터라면 훨씬 좋겠다. 어제 이미 큐비츠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여 줬거든요. 헬스케어 장비주, 넓게는 바이오주가 조금 꿈틀대고 있는 거 이런 분이 감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설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가운데 한국 증시는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87개국 증시 시가총액 자료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일 현재 1조 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7개국 가운데 11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브라질 증시는 6월 초 한국 증시에 추월당한 이후 1조 달러 선 아래로 추락해 9,206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신흥국 금융위기설의 진원지인 인도 증시 역시 7월 말 한국 증시에 밀린 이후에도 추락을 거듭해 현재 9,050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의 경제 지표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흔들리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초반 남녀의 5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2010년 인구 컨센서스의 연령대별 미혼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20세 남자 중 23.8%는 45세가 될 때까지 미혼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나이 여성 중에서도 18.9%는 45세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8년 28.8세에서 지난해 32.1세, 여성은 26세에서 29.4세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적극적 혼인 포기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만 강조한 고금리 수시 입출식 통장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 크다며 시중은행에 상세한 상품 설명을 하라고 최근 지시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인기 상품인 콩나물 통장의 홍보 전단을 전량 회수해 새 전단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간 수익률 최고 연 3.4%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고객이 연 수익률을 3.4%로 오해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상품 설명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하더라도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고객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객들은 수시 입출식 예금도 상품 구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황으로 여의도 증권가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62개 증권사의 임원과 직원 수는 총 4만 1,000명입니다. 이는 작년 6월 말보다 1,800명이나 감소한 것이고 올해 3월 말보다는 630명이 줄었습니다. 임원을 뺀 직원 수도 작년 3월 말 4만 2,000명으로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감소한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지점도 줄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증권사 인원 감축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세탁기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 소요되는 물의 총량을 측정하는 물 발자국 검증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탁기에 대한 물 발자국 검증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G전자는 검증을 받은 세탁기를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3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은 8월 한 달간 방사능 측정기 판매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일정 공간의 순간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어류와 육류 등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마켓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가정집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경차 모닝이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모닝은 1월부터 8월 누적으로 6만 2천 대가 판매되며 1위를 차지했고 소나타가 2위, 그랜저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닝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 GM의 마티즈가 1998년 8만 8,951대 판매로 1위를 차지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경차가 베스트셀링카에 오르게 됩니다. 한샘은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전국 5개 플래그숍과 일부 대형 대리점에서 주방용품 및 가구를 할인 판매합니다. 키친 브랜드 엔조의 조리도구 전 품목을 20% 할인하며 한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납장과 소파, 식탁 등 인기 가구를 최대 53% 할인 판매합니다. (9월 3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